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2차 시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 한번 더 시키고 싶어서 추가로 보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요 12차 시는요. 다음 주 우리 시험 전주에 쌤이 밤마다 클래스룸에 올릴 건데 미리 사실 이번 주에 다 오픈해 놓으려고 해요, 유튜브에. 그래서 미리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올라간 시간에 만약에 본인이 들었으면 바로 제출 버튼 배움일지 눌러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번 주에 다 들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형들 조금 변형해서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6명의 학생을 아래 토너먼트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자리가 6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같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요 네 자리는 지금 아무도 배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네 자리는 동일한 자리예요. 그죠? 동일한 자리. 그다음 요 양 끝에 있는 자리는 동일한 자리. 그래서 자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양 끝에 있는 자리는 좀 유리한 자리고 요 네 자리는 좀 불리한 자리죠. 그죠? 그럼 먼저 뭐 먼저 할까? 제일 유리한 자리 먼저 뽑아 볼까? 자, 6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자, A, B, C, D, E, F까지 있는데, 자, 6명 중에 2명 뽑아서 이제 너넨 유리한 자리로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랑 B를 선택했다 해볼게요. 자, 그럼 A와 B를 선택했는데 A를 그러면 이제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어때? 두 자리가 모두 같은 자리야. 아무도 배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가 여기 오나 같은 경우예요. 그죠? 어차피 대칭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를 배치하는 방법 한 가지. 자, A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B가 오는 방법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양 끝에 2명을 배열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CD, EF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CD, EF를 배열하는데 자리가 4자리가 남았고, 지금 보니까 4자리가 모두 같은 자리라고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토너먼트 이 문제는 그 단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자리가 같은 자리인지 다른 자리인지. 자, 당연히 요 두 자리와 요 두 자리는 구분이 되는 자리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두 자리는 승자는 무조건 A랑 겨뤄야 되는 자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토너먼트는 승자가 무조건 B랑 겨루는 토너먼트예요. 즉 여기 있는 그룹과 여기 있는 그룹은 다른 구분이 되는 그룹이야. 즉 다른 자리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두 자리, 뭐 얘를 이제 가그룹이라고 하고 나그룹이라고 하겠죠. 다른 자리라는 거야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같은 자리였어. 왜냐면 아무것도 배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같은 자리야. 그치만 여기는 A와 B가 양 끝에 배열이 돼 있으니까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가에 있는 2명을 뽑는 방법 4C2. 자, 예를 들면 뭐 E와 F를 뽑았어요. 그럼 E, F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겠지 뭐. E, F나 F, E나 같은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배열하는 방법은 역시 나머지 E, C, 2명 중에 2명 한 가지겠지, 그지? 사실 뭐 E, C라고 안 하고 그냥 한 가지를 할게요. 한 가지고 배열하는 방법도 한 가지죠. 뭐 CD가 오거나 DC가 오거나. 자, 이렇게 풀면 이제 6, 5, 30에 나누기 15 곱하기 6 해서 90이 나옵니다. 답은 90이고요. 요걸 요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풀어볼게. 자, 여러 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공식 6명 6팩, 요거 대칭, 여기 대칭의 개수 하나, 둘, 그리고 좌우 대칭 3개. 2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6, 5, 4, 3, 2에 2를 3번 나누면 역시 90이 나와요. 요렇게도 돼요. 근데 요렇게 못 푸는 문제를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따가 프린트에 요렇게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고, 또 그 다음은 자, 6명을 3명으로 쪼갤 거야. 3명. 자, 그런데 왼쪽에 3명과 오른쪽 3명이 지금 그룹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이 왼쪽 오른쪽은 지금 아직 아무도 배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6C3 곱하기 3C3 나누기 2분의 1. 6명을 세조로 나누는 구분이 안 되는 조를 나누는 방법은 그때 이 3명과 3명의 그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A, B, C가 오고 여기 A, B, C, D, E, F가 왔다 쳐볼게. 그럼 여기서 3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 배치, 여기서 3명 중에 1명 골라서 배치. 그죠? 3C1 곱하기 3C1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봐요. 654, 321,
5, 4, 20이고 나누기 2니까 여기 10이고 여기 9니까 답이 역시 90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90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풀어볼까? 또 다르게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요 4명을 먼저 뽑아볼게. 독특한 자리 두 자리 뽑지 말고 이번엔 불리한 자리 4자리를 먼저 뽑아볼게요. 자, A, B, C, D, E, F. 자, 6명 중에 야 너네 4명은 고생하는 자리로 갈 거야. 자, 4명을 뽑았어. 그러면 A, B, C, D가 뽑혔다 찍게. 자, A, B, C, D가 뽑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이 4자리는 어떤 자리야? 아무도 없잖아 지금. 같은 자리야 이 4자리는.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럼 옆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B, C, D 중에 한 명, 3가지. 그럼 B가 왔다 치면은 요 끝에는 C, D 한 가지. 그럼 이제 배열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배열이 되는 순간 왼쪽 토너먼트와 오른쪽 토너먼트는 어때? 다른 구분이 되는 토너먼트야, 그지? 그럼 나머지 EF가 있는데, 자, 너 어디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가 지금 다른 자리가 됐죠, 그죠? 같은 자리가 아니죠. 어디 들어갈 거야? E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2가지. 그럼 2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F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자, 풀어볼까? 6, 5, 이거 6C 4는 6C 2랑 똑같죠? 그러면 3, 5, 15 곱하기 6 해서 역시 90이 나오죠.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 선생님은 왜 여러 가지로 이거 풀었겠어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이 한 문제를 이 토너먼트 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 문제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풀면은 답이 다르고 이렇게 풀면 답이 같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무수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토너먼트 나와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너먼트 문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공식을 적용해서 푼다기보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토너먼트 1번 풀었으니까 다른 토너먼트 풀어볼까? 자, 여기 있다. 9번. 자, 요런 거 볼게. 8명 있는데 실력이 5위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단 이제 8명 사이에선 실력차가 있고 언제나 랭킹이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했네요. 자, 5위가 결승전에 올라가려면 5위가 여기 올라가려면 5위, 6위, 7위, 8위가 같은 토너먼트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3, 4가 같은 토너먼트 있어야지만 5위는 여기서 승리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자, 5, 6, 7, 8을 왼쪽 토너먼트에 1, 2, 3, 4를 오른쪽 토너먼트에 배열할까요? 아니 사실은 상관없어. 이 둘은 그지?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눴잖아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눴고 자, 5, 6, 7, 8 너네 왼쪽 토너먼트 들어갈 거야? 아니면 오른쪽 토너먼트 들어갈 거야? 구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5, 6, 7, 8이 토너먼트 왼쪽을 선택하나 오른쪽을 선택하나 경우가 똑같지.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5, 6, 7, 8이 왼쪽의 토너먼트 선택했다 칠게요. 그럼 먼저 5 너가 먼저 들어가자. 5 너 어디 들어갈 거야? 의미가 없네, 그지? 왜냐면 네 자리 다 똑같은 자리니까. 5가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 그러면 그 옆에 6, 7, 8 중에 한 명이 와야겠죠? 3가지. 그럼 6이 왔다 치면은 7, 8은 나머지 두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도 여기 배열하는 방법 3가지. 9네 9 답이. 9가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붙은 토너먼트는 단순히 내가 그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하거나 했을 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푸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자, 9번의 답은 9였고요. 자, 2번. 2번은 좀 어려웠을 거야.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거는 쌤이 풀어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그 망치를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자, 1부터 99,999까지 5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점점점 15, 점점점 25, 점점점 35, 45, 51, 52, 53, 점점점점점 이렇게 쭉 99,999까지 이렇게 나열했을 때 5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점. 자, 이거 세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세?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로 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소름이 딱 돋을걸? 자, 어쨌든
1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랑 10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 100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를 따로따로 셀게. 자, 1의 자리 5의 개수는 몇 개냐면 1의 자리가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냐면 여기에 5는 숫자만큼 있을 거야. 자, 요 네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숫자 몇 개냐면 단 우리가 1의 자리수 예를 들면 뭐 5만 있는 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00005라고 생각할게요. 뭐 15를 00015라고 생각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앞에 0이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할게. 왜냐면 이제 이런 애들 한 번에 세주기 위해서. 자,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0부터 9까지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즉, 요 앞에 네 자리에 올 수 있는 총 0000부터 9999까지는 총 10,000개가 올 수 있죠. 이거 곱하면. 그럼 1의 자리에 5가 있는 경우는 몇 개냐면 10,000개야. 1의 자리에 5가 나오는 경우는 10,000개라고. 이게 어떤 걸 다 센 거냐면 뭐 11,115, 13,755, 뭐 23,555 이런 숫자들 중에서 1의 자리가 5가 있는 것만 센 거야. 1의 자리 5만 다 센 거야. 1부터 99,999까지 중에서 1의 자리에 5가 나온 애들만 먼저 다 센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0의 자리에 5가 오는 경우 생각해봐. 그럼 여기도 10가지 아니야? 그러면 또 역시 얘도 10,000가지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10,000가지, 10의 자리에도 10,000가지, 100의 자리 10,000가지, 1000의 자리 10,000가지, 10,000의 자리도 10,000가지. 즉 답은 50,000가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중복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중복을 착각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생겼냐면 만약에 선생님 1, 5, 3, 5, 2 이렇게 된 숫자에서 뭐 5가 두 번 세는 것처럼 뭐 중복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얘를 한 숫자에서 나오는 5의 개수를 센 게 아니고 이렇게 센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1부터 99,999를 나열을 해. 이렇게. 단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1 같은 경우는 00001이라고 쓸게. 00002, 00003, 점점점 뭐 05, 05, 뭐 5,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놈들 중에서 5가 몇 개냐? 5가 10,000개 나온다고. 왜냐면 여기 나오는 이 수만큼 나올 거거든. 이 5가. 여기 있는 1의 자리가 5가 있는 애들은 여기 숫자가 변하는 이 10,000가지만큼 나올 거라는 거야. 10,000가지만큼. 그래서 여기서 5가 나오는 거 10,000가지, 여기서 5가 나오는 거, 여기서 5가 나오는 거, 여기서 5가 나오는 거, 여기서 5가 나오는 거 각각 모두 10,000가지. 다 더해서 50,000가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서 좀 어려워 이 문제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 창의적인 문제라 가지고 답은 5만. 세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는 거. 자, 56명 토너먼트로 배드민턴 단식 경기 할 때 우승자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총 경기 수는? 자, 토너먼트를 해요. 토너먼트는 한 경기를 하면 한 경기를 어떻게 생긴 토너먼트인지 상관없이 이게 56명 토너먼트가 뭐 공평한 토너먼트지 뭐 공평하지 않는 토너먼트 상관없이 한 경기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 한 명이 떨어져. 그지? 한 경기를 하면 한 명이 떨어진다? 그럼 우승자가 나온다는 거는 몇 명이 남는다는 거야? 한 명이 남는다는 거야. 자, 56명짜리 토너먼트가 있는데 한 경기 하면 55명이 돼요. 한 명이 떨어져. 그러면 몇 명이 떨어져야지 한 명만 남아? 55명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55명이 떨어지려면 55경기를 하면 되겠지. 답은 55. 자, 이렇게 풀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4번. 자, 4번 교과서 문제인데 자, 6켤레 구두가 있어요. AA, 뭐 BB, CC, DD, EE, FF. 자, 왼쪽 오른쪽 구분 짓기 위해서 자,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구두를 좀 구분해 줄게요. 자, 12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해서 한 짝만 짝이 맞아야 되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는데 한 짝만 짝이 맞아야 돼.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지. 한 짝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시. 나머지 두 종류는 뭐 네모, 세모라고 할까요? 네모,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풀겠어, 나 같으면. 자, 일단 6개의 종류 중에서 2개를 뽑을 한 종류를 골라야겠지. 자, 누굴 2개로 뽑을까? 자, 6개 중에 1개 골라가지고 한 종류는 2개를 뽑을게. 예를 들면 B를 선택했어요. 그럼 B를 일단 뽑았다 칠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네모와 세모를 골라야 되는데 어쨌든 종류를 두 종류를 더 골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 다섯 종류 중에서 두 종류를 골랐어.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까? 뭐 D랑 D 프라임, E랑 E 프라임을 골랐어. 그러면 D랑 D 프라임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네모, E랑 E 프라임에서 하나 골라서 세모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EC1, EC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0 곱하기 4, 64, 240까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도 풀게. 자, 애초에 얘는 몇 종류냐면 총 세 종류야, 그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자, 세 종류를 골라. 6개 중에 3개 골라. 자, 예를 들면 요놈과 세 종류 골랐어. 자, 세 종류 골랐으면 이제 한 종류는 2개를 쓸 거니까, 자, 세 종 중에 한 종류는 너는 2개를 다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종류 남은 애들은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이렇게. 그러면 654, 321, 20 곱하기 3 곱하기 4 역시 240이 나오죠.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풀면 어떻게 왜 오류가 나는지 이거 잘 생각해봐. 요거는 많이 실수해요. 자, 일단 60은 똑같이 한 거야. 한 명 뽑았어. 그 다음 어떻게 실수 많이 하냐면 자,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네모랑 세모를 뽑아야 되잖아. 자, A랑 A 다시 뽑았다 쳐봐. 그럼 네모를 먼저 뽑는 거야. 10개가 있네. 10개 중에 한 개 뽑아야겠다. 이렇게. 그럼 10개 중에 한 개 뽑았으니까 C를 뽑았다 쳐봐. 그러면 이제 C 다시는 제외하고 나머지 B 다시, B 다시, D 다시, E 다시, F 다시 중에 8개 중에 한 개 뽑으면 되겠다. 81. 이렇게 풀면요 480까지가 나와. 2배가 더 나온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쌤이 옛날에 말했던 조짜기 그에서 6명을 3명 나눌 때 2분의 1 하는 그 원리랑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자, 스스로 생각해봤죠? 자, 왜 이건 답이 2배가 나오냐면, 자, 봐봐. 네모를 뽑는 방법을 먼저 10C1로 계산했어. 10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가지수를 계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지금 내가 C를 뽑았지? C를 뽑았다 쳐봐. C를 뽑았다 치고 그 다음에 8C1 하면서 내가 뭐 D를 뽑았다 칠게. C와 D를 뽑았다 칠게.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10C1에는 얘들아 10C1에는 10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선택할 수도 있냐면 D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처음에 D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 D를 선택했어. 그럼 D 프라임 선택 안 하겠지? 그러면 8개 중에 한 개를 골랐어. 그러면 너네들은 C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C, D를 선택하는 거나 D, C를 선택하는 거랑 이 10C1 곱하기 8C1에서는 이 둘 경우를 어떤 경우로 취급한 거야?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한 거야. 서로 다른 경우를.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 교과서에서는 구두를 누굴 먼저 뽑고 누굴 나중에 뽑고 하는 게 중요하니? 그렇지 않아. 종류만 다르면 되지 C, D를 뽑거나 D, C를 뽑거나 이건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은 중복이 생기겠죠? 나누기 2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CD와 DC를 바꾼 것만큼 중복이 생겨서 나누기 2를 해야지 240으로 올바르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이제 어떤 네모와 세모를 뽑을 때 어떤 거를 하나씩 뽑을 때는 조심해야 돼. 하나씩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뽑고 할 때는 먼저 뽑는 것과 그 다음에 뽑는 거를 서로 그 뽑는 순서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뽑는 순서를 고려한 풀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푸는 거는 뽑는 순서를 고려했다. 근데 우리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류별로 뽑고 그 종류 안에서 뽑는 풀이가 좀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됐죠? 자, 5번. 자, 4개의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문제 잘 안 읽으면 틀린다? 자, 왜 그러냐면 웃긴 게 서로 다른 4개의 색 중 1개의 색으로는 이웃한 2개의 영역에 칠한대. 자, 이웃한 2개의 영역에 칠한대요. 자, 이웃한 영역이 원래 다른 걸 칠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그냥 이웃한 면에 같은 걸 칠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가나 다라 마라고 일단 내가 영역을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자, 그럼 이웃한 영역이 몇 종류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가랑 이웃하는 건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자, 나랑 이웃하는 거. 자, 요렇게 하나 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땐 이미 가에서 셌잖아. 그래서 이런 거 셀 때는 커지는 방향대로 세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가 제일 작은 거라 생각할게. 그럼 가에서 나, 다, 라를 셌으면 나는 가는 더 이상 세지 않는 거야. 나보다 큰 거, 다라, 마랑 이웃한 거 중에 하나를 세면 되는 거야. 자, 나랑 이웃한 거, 마. 자, 한 가지. 자, 다도 마찬가지야. 다는 이제 더 이상 가나를 생각하면 안 돼. 라랑 이웃하죠. 라는 역시 다랑 이웃하지만 이미 셌으니까 마랑 이웃해요. 자, 이웃하는 종류 몇 가지야? 총 6종류야. 자, 6종류가 이웃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럼 4개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골라서 이웃할 그 영역에 칠할 색을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자, 4개 색 중에 한 가지 골라. 너는 이제 이웃한 애들한테 칠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색이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66에 36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죠? 144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웃한 두 개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는 거지 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죠? 문제 잘 읽어보세요. 네.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이 문제. 자, 6번. 6번은 소름 돋을걸? 자, 이 문제는 소름 돋을 거야 진짜로.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아마 많이 소름이 돋을 건데, 자, 문제 너무 잘 만든 문제야. 자, A는 B를 잡아먹고 B는 C를 잡아먹고 C는 D를, D는 E와 A를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잡아먹히는 물고기가 생기지 않도록 5마리를 서로 다른 어항 4개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A는 B를 잡아먹고 B는 C를 잡아먹고 C는 D를 잡아먹고 D는 E와 A를 잡아먹죠. 그럼 어항이 4개가 있으면 A랑 B는 같은 어항에 두면 안 되지. B랑 C랑도 같은 어항에 두면 안 되고 D랑 E도 D랑 A도 같은 어항에 두면 안 되죠. 같은 어항에 두면 안 된다?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인접한 건가?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 그림 색칠 문제 아닌가? 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A랑 B를 같은 어항에 넣을 수 없다는 거는 얘들아, 이 어항을 빨간 어항, 파랑 어항, 노란 어항, 검정 어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물고기를 A, B를 노란 어항에 넣을 수 없다? A, B라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노란색으로 같이 칠할 수 없다? A, B가 인접한 그림이다. 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림 문제인데 그림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 거야 지금. 이해됐나? 자, 어항이 뭐다? 어항이 색칠하는 거고요. A, B, C, D, E는 영역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자, A, B, C, D인데, 자, 인접한 건 선으로 그냥 연결해 볼게. A랑 B 이웃하죠. 같은 어항에 넣으면 안 돼.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 돼. 인접한 거야. 우리가 풀기 쉬운 그림 문제로 바꿀 거야. B와 C는 역시 B와 C는 이웃하겠죠. 같은 어항에 넣으면 안 되고 C와 D도 마찬가지, D와 E도 마찬가지, D는 A랑도 이웃하네. 요렇게 생긴 요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쉬운 그림으로 그려볼게. A는 B와 D와 이웃하죠. B는 C와 A, C는 B와 D, D는 C와 A. 그러면 서로 이웃한 건 약간 요렇게 생긴 그림 아니야? A, B, C, D. 자, 봐봐. A는 B랑 D랑 이웃하고 B는 A랑 C, D는 C와 E랑 이웃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 문제를 요 그림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 문제예요. 자, 소름이 좀 돋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야, 그지? 자, 보자마자 일단 가장 이웃한 영역이 많은 놈부터 칠해야겠지. 자, 4가지,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 3가지. C는 2가지인지 3가지인지 몰라. 왜? B랑 D가 같을 때와 B랑 D가 다를 때마다 C에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 문제구나. B와 D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B와 D가 같을 때와 B와 D가 다를 때를 따라 나눠야겠죠? 아이고. 자, 다시 싹 지워가지고.
자, B와 D를 같은 색으로 칠할게. 자, 그러면 네 가지 색이니까 B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칠하고 D 한 가지 칠할 수 있죠. 자, E는 D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가능하죠. 자, B, D랑 달라야 되니까 A는 한 가지 색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A와 C는 각각 세 가지가 가능할 거야. 이렇게 여기 A, 여기 C 가능하겠죠? 많이 풀어봤으니까 우리. 자, B와 D가 다를 때 볼까? B와 D가 다를 때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파란색. 자, B와 D가 달라요. 자, B를 먼저 칠할게. D를 먼저 칠할게. D를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B를 칠하는 건 세 가지. 달라야 되니까. E를 칠하는 거 세 가지. 왜냐면 D랑만 다르면 되니까. 자, A랑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는 B와 D가 다르니까 두 가지만 남았죠. C도 마찬가지로 B랑 D랑만 다르면 되는데 두 가지 색이 남지. 네 가지니까 총. 그래서 A와 C 각각 두 가지 가능. 자, 계산할까? 자, 이거 계산할 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433, 433, 43, 12, 12 곱하기 3, 36으로 묶어. 요거 공통인수 묶어. 그럼 남는 게 3과 4니까 더하면 7이겠죠? 그래서 6, 7에 42, 4 올라가고 252. 252까지예요. 자, 이 문제는 못 풀었다고 좌절할 건 없어. 왜 일부러 쌤이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다. 우리가 이거 이제 익숙하잖아, 그림 문제. 근데 이렇게 그냥 어떤 뭐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나 어떤 큰 시험에서 나는 그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우리가 아는 문제 그대로 낼 수 없으니까 걔를 적절히 소재를 바꿔서 변형을 시켜요. 그럼 그 변형된 소재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랑 같다는 것을 발견만 하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가지로 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이 이런 능력을 키워준다고 쌤은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막 너무 휘황찬란한 풀이들 막 그런 문제집의 해설들 너무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그죠?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꼭 기르시길 바래요. 자, 7번. 7번부터는 이거는 어디 뭐 EBS 고난도인가? 무슨 다른 문제를 내가 어디 문제집에서 나온 거 그냥 몇 개 복사 붙여 넣기 했어요. 문제를 만들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얘네는 문제집 문제였을 거야. 자, 어쨌든 우원이 아원이 남매는 여름방학 맞아서 사촌동생 3명 데리고 보트 타는데 무원이와 아원이 사이에는 반드시 사촌동생 1명이 있어야 되네. 까다로운 애들 먼저 배열하면 되겠죠? 일단 사이에 들어간 사촌동생 먼저 3명 중에 1명 뽑아줘요. 그죠? 그리고 그럼 사촌동생이 2명 남겠죠? 사촌1, 사촌2. 그러면 전체 몇 명이냐면 얘네는 이제 이렇게 서야 되니까 이웃한 거랑 똑같은 거지. 요 자리로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에 3명을 배열해줘요. 3팩토리얼. 자, 원래 이웃하는 문제는 요 애들을 3팩으로 배열했지만 얘는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원이와 아원이만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6, 38 곱하기 2에서 36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8번. 빈 주차장에 4대 차 들어가는데 이웃 타지 않게.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빈 공간이 그냥 7개가 있다 칠게. 그리고 그 사이에 8개의 자리 중에 8개의 또 빈 여백이 있죠. 그 8개의 여백 중에서 차 4대를 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차 4대가 끼워져가지고 요렇게 끼워졌다면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생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주차장이 애초에 처음에 고정이 돼 있었겠지 사실. 맞아, 주차장이 자리가 고정이 주차장은 이렇게 생겨 있고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차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방금 푼 방식이랑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빈 공간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7개의 빈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 이 땅바닥이 붙어있는 땅바닥 위에 자동차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이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네.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4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 7, 6, 5니까 6, 5, 30, 37에 210 곱하기 8
잠 8 맞나? 이거 어쩐지 답이 이상하더라. 8개가 7개가 아니 6개가 남죠? 주차장의 공간이 6개니까 자, 잘못 그렸어. 자,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기죠?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자리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그 4개를 배열하는, 즉 7P4를 구하면 되겠어요. 7, 6, 5, 4, 20, 120, 7, 800, 840이 답이 되겠네요. 네, 잘못 계산했어요. 11개로 계산해버렸네. 자, 됐고 9번에 거 풀었고 10번. 자, 10번 함수의 개수. 자, x 1, 2, 3, 4, y 1, 2, 3, 4, 5, 6. 자, 일단 F1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이거 지난번에 풀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건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순서를 배열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유니크한 한 가지 경우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F1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지? 그럼 F1이 갈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따져볼까? F1은 제일 커야 되니까 F1이 1로 가버리면 나머지 X1, X2는 갈 수가 없죠. F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F1은 또 2가 돼도 안 돼. F1은 3보다 커야 돼, 그지? F1이 3일 때, F1이 4일 때, 이런 식으로 F1은 2보다 커야지만 나머지 두 놈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F1이 3일 때, F1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따져주면 되겠죠. F1이 3일 때, 자, 그러면 X1, X2, 그죠? 근데 지금 실수했다. 자, 지금 정의 원소가 4개죠, 4개. 4개니까 F1이 지금 얼마로 정해졌어. 그러면 나머지 3개들의 자리를 정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2, 3, 4가 가야 되는데 지금 2, 3, 4는 크기 순서대가 지금 정해져 있죠. 2는 제일 작은 거로 가야 되고 3은 그 다음, 4는 그 다음으로 큰 거로 가야 되는데 1과 2만 남아버리면 2, 3, 4가 다 갈 수가 없죠.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1은 반드시 4 이상이 돼야겠네요. 1은 4부터 가능하겠네. 그럼 2, 3, 4가 1이 4라고 갔을 때는 2, 3, 4는 그대로 2는 1, 3은 2, 4는 3으로 가야 되잖아.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 F1이 4가 될 땐. 그 한 가지는 사실 뭐냐면 이 1, 2, 3 세 개 중에 그냥 3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3개 중에 3개 뽑아서 너네 그냥 크기 순서대로 서 있어. 그런 거랑 똑같은 방법을 쓰겠죠. 자, 이번에 F1이 5예요. F1이 5로 가면 2, 3, 4는 1, 2, 3, 4로 가면 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4개 중에 3개 뽑아가지고 너네 크기 순서대로 서 있어.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서 있으면 2가 제일 작은 거, 3은 제일 중간, 4는 제일 큰 거로 배정이 자동으로 될 거야. 그럼 이번에 1이 6으로 갔어. 그러면 5C3이죠. 너네 3개 더하면 되지? 1, 4, 10 더하면 15가 되겠죠. 자, 11번. 자, 이틀 동안 뭐 1일, 2일 5개 팀 참가에 공연하는데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날짜와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자, 순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 만약에 1일차에 3팀이 공연하고 2일차에 2팀이 공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1일차에 2팀이 공연하고 2일차에 3팀이 공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구해볼게. 야, 5팀 중에 3팀은 너네는 1일차에 공연할 거야. 근데 순서를 정해야 돼. 3팩. 자, 2일차 나머지 2팀 있지? 너네끼리도 순서 정해. 2팩.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1일차에 2명 선택하고 순서 배열. 그 다음 나머지 3명 2일차에 순서 배열.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 계산은 얼마야? 10 곱하기 6 곱하기니까 120이네. 그리고 이건 10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이것도 120인가? 240이죠. 답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10, 6, 2, 120, 12, 6. 120. 맞네. 그지? 혹시나 해서. 자,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은 선생님이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서 오류가 살짝 있어가지고 그 오류를 수정해서 지금 다시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오류는 7반의 시은이가 잘 발견해줬어요. 네, 7반 시은이 고마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반직선의 개수인데, 반직선이란 것은 직선과는 다르게 출발점이 있죠. 출발점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직선의 개수는 두 점만 주어지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딱 한 개밖에 없어서 두 점을 순서 없이 뽑는 조합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는 거의 일치했어요. 그죠? 물론 네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이런 경우들을 빼면 거의 일치했는데, 반직선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두 점을 뽑았어. 근데 어떤 점을 출발점으로 할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즉,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직선은 같은 직선인가요? 다른 직선인가요? 이 둘은 다른 직선이죠. 왜냐하면 A에서 출발할 때와 B에서 출발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즉, 9개의 점 중에 2개를 뽑는데 무엇을 출발점으로 할 건지에 따라 경우가 더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얘는 조합이 아니고 순열로 계산하셔야 돼요. 순열로. 자, 한번 해볼게요. 9개 점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둘 중에 누가 출발점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2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되죠. 그죠? 즉 9P 2가 됩니다. 9개 점 중에 2개 점을 뽑아서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순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9P 2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복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어디서 중복이 생기냐면 역시 이 아래에서 중복이 생기는데, 요 점을 A, B, C, D라고 한다면, 자, A, B를 뽑을 때, 자, A, B를 뽑으면 이렇게 A에서 출발해가지고 B 쪽을 지나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이 되고요. 이번에 만약에 AC를 뽑았어요. AC를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역시 얘도 같은 반직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번엔 A, D를 뽑아서 이렇게 반직선이 생기겠죠. 그런데 9P2에서는 요 세 가지의 반직선을 다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경우라는 거. 그죠?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도 있냐면 이번엔 B에서 출발해가지고 C를 지나면서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고, B를 지나면서 D 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C를 지나면서 또 D 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여기서 요 두 놈은 첫 번째 놈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놈도 앞에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자, 중복이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돼요. 일단 3가지. 자, 그런데 반대편도 있어요. 자, 반대편도 있죠. 어디서 있냐면 D를 지나면서 C 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D를 지나면서 B를 지나면서 B 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A 쪽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그 다음에 자, CB 그리고 CA 요렇게 직선들이 있죠. 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BA.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두 놈은 요 앞의 경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요 놈도 요 앞의 경우에 포함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 또 역시 3가지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또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중복이 안 되는 요 놈만 살린 거예요.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만 살린 거죠, 사실. 자, 그래서 98에 72에서 6을 빼서 66이 이제 A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의 개수는 역시 점 4개를 선택하면 웬만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9, C, 4. 자, 점 4개를 순서랑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걔네를 연결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단 언제 안 만들어지냐면 4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자, 4C4 할 때 안 만들어질 거고요. 또 언제 안 만들어지냐면 4점 중에 3점을 뽑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1개를 뽑을 때, 이때는 안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 점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때. 왜냐면 4C4에서 셀 거니까. 그래서 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98, 76, 4321,
그러면 7이 14 곱하기 9니까 4, 9, 36. 3올라고 126이죠. 126에서 4시사는 1이고요. 얘는 4, 9, 5니까 4, 5, 20. 그죠? 마이너스 2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5가 되겠죠. B는. 따라서 A랑 B를 더하면 171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실수했냐면 그 벡터라고 있어요. 벡터. 벡터라고 여러분들 배우지 않는 공간도형 기하에서 나오는 그 용어인데 반직선을 벡터랑 잠깐 착각했어. 그래서 쌤이 셀 때 요놈이랑 요놈을 지금 다른 경우로 셌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벡터 입장에서는 다른 경우거든요. 왜냐면 벡터는 어떻게 보면 선분해서 한쪽에 방향을 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벡터에서 요 길이를 또 따지기 때문에 얘와 얘는 다른 경우인데 반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착각했어요. 네.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번까지 풀었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아마 좀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시험은 이거보다 쉽고요. 이것도 시험 범위긴 하지만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죠. 6번 같은 거? 6번 같은 건 좀 너무 어려웠을 것 같고 쌤 생각에는 6번이랑 뭐 2번 6번, 2번 그 정도? 6번, 2번 제외하고 6번, 2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6번, 2번은 과감하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시고 질문 있거나 또 이상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